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건 참 어찌해야 하는가 일단 보고 나서 얘기를 해요. 제목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에게 인간아 이젠 제발 좀 죽어! 라며 저주를 퍼붓는 아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친정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원제 시한부 아버지에게 그냥 죽으라는 와이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 2년차 나이 30인 평범한 남자이자 남편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랑 동갑이고요. 3년 가까이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같은 회사는 아니나 거의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봉도 비슷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는 물론 결혼까지 단 한 번의 부딪힘 없이 수월하게 지내왔어요. 참고로 결혼 비용, 집 등등 모든 걸 반반씩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임신 계획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관뒀어요. 아무튼 저희들의 상황은 대충 이러하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저나 저희 부모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아내에게 듣기로 그 전에 편의상 장인 어른이라고 칭할게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아내가 어린 학생일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장모님이 직접 하셨던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안 했지만 당신의 딸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빠 죽었어 라고 했을 때 장모님은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수긍도 하지 않았고 부정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장인 어른이 살아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정말 전혀 아예 그냥 상상도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연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장모님을 엄청 자주 찾아뵙고 그랬거든요. 못해도 두세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늘 언제나 항상 그랬습니다. 장모님, 처제, 그리고 아내 딱 이렇게 세 사람만 살고 있었고 남자의 흔적 그런 건 아예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랬던 게 명절도 그렇고 생신도 그렇고 그 외에 가끔 찾아뵙고 그러면 언제나 장모님, 처제 이렇게만 모여 소소하게 보냈고요. 그런 특별한 날들 그러니까 어머님, 장모님 생신이라 해도 그 누구 다른 사람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 아니 그냥 연락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였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소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던 중 갑자기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조금 늦은 시각에 모처럼 아내랑 맥주 한 캔을 하려고 하는데 마시기 직전 아내의 폰이 울렸습니다. 슬쩍 보니까 장모님이 걸어오신 건데 그런데요 이게 전화를 받은 아내가 그래서 그냥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얼굴이 무슨 흑빛으로 변해버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 얼굴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따려고 했던 맥주캔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는 다시 차키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저에겐 그 어떤 아무 언질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잔뜩 고여가지고는 미안해 다녀와서 말해줄게 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직감인지 그게 아니면 떨리는 어깨가 제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순간 제 눈에는 딱 그래 보였어요. 이대로 그냥 내보냈다간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확 치고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가려던 아내를 붙잡고 그래 알았으니까 내 아무것도 안 물을 테니까 그 대신에 운전은 내가 할게.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한 후 차 키를 거의 뺐듯이 했고 운전도 제가 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한 거 아닙니다. 술을 마시기 직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도착을 한 곳은 바로 장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 그러니까 50분 거리에 있는 어느 큰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그곳엔 나이 지긋한 어떤 남자분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장모님과 처제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지금은 그 응급실 보호자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거는 그 전에 쓰여진 사연입니다. 몇 년 전에 그걸 알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감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 눈치만 보면서 그냥 장모님 옆에 멀뚱히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악에 바친 듯 정말 다짜고짜 그 남자분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죽어! 제발 이 미친 인간아, 제발 좀 죽으라고. 당신 어차피 죽을 목숨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고. 왜 안 죽어? 왜 빨리 안 죽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나를 오게 만드냐고.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제발 좀 죽어! 라며 고함을 치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아니야, 죽지 마. 절대로 편하게 죽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반병신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 라고 말을 한 뒤 한 1분 정도 멍하니 서 있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저도 바로 따라 나갔고요. 그런 뒤에 그냥 가자 이러길래 다시 집으로 왔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그래요. 밤새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그냥 소파에 멍하니 앉아 땅만 보는데 이건 뭐 말 한마디를 못 걸겠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차를 쓰고 왔더니 여전히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처제한테 전해 들었는데 응급실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장인 어른이 되는 분이죠. 그리고 몇 가지 얘기를 더 듣게 됐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처제랑 아내가 되게 어렸을 때 그 가부장적이었다던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정말 죽도록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딸만, 그러니까 저희 아내만. 주사에 폭력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절대로 해선 안 될 몹쓸 짓도 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아마 겁탈인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씨 살기 싫어! 라며 딴 사람은 놔두고 그저 당신의 큰딸과 강제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긴 아내는 결국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게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전혀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모님이 별거를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 건데 또 이혼을 안 했네요. 그 후 처제랑 장모님은 어쩌다 한번 간간히 봤다고 하는데 아내는 15년 동안 아예 안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여튼 그러고 지내다가 저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또 최근 들어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아무래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한부를 받은 거죠. 시한부 선고를. 또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암센터, 호스티스 병동 거기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내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죽었다라고 했고 장모님도 그 말에 부정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럴까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할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또 불안한 게 지금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거기다 잠도 안 자는 아내가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답답한 건 말이죠. 제가 뭘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라도 다시 찾아 배워야 하는 건지 뭔지. 그리고 장모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저러다가 쓰러지는 건 아닌지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너무 걱정돼서 이젠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며칠 좀 지나면 괜찮아질까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둔 채 기다려봤는데 이건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넋이 나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아니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만약 이 모든 내용이 팩트라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주세요. 아내 모르긴 해도 그게 아내분한테는 치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치부가 드러나게 되니까 남편인 쓰니에게 제일 많이 부끄러웠을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막 캐내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묻어버리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제목만 보고 쓰니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한테 죽어라고 하는 줄 알았잖아. 저도 그랬어요. 2번. 문병 그거 절대로 가지 마세요. 만약 거길 갔다가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내분 눈치를 보니까 그때 받았던 그 상처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막 머릿속에서 되살아난 것 같은데, 이거는요 방법이 없죠. 그냥 아내분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3번.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으면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저런 저주를 퍼부었을까. 아내분께 얘기하세요.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싶을 때 편할 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병원은 찾아가지 마시고요. 가끔 그냥 전화로 장모님께 상황만 여쭙고 하고 마세요. 4번.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 인간들 이중성 보소. 만약 이게 반대 상황이라면 전 남자처럼 배우자 생각 걱정만 했을까? 아니잖아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이야,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사연이 진짜인지 주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 이런 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던 부모가 죽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살려줘 이런 경우도 있고, 돈 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거 되게 많거든 이런 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라면 저 기분은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애증, 이 진짜 무서운 단어야. 그 화가 나는데 또 눈물도 나고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진짜 아무튼 그런 사연입니다. 쓰니 아내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